권혁성 원장의 한방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혁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유경입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 해독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네, 요즘 회자되고 있는 맥거번 상원의원의 이야기가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맥거번 리포트. 되게 있어 보이시네요. 네, 외제가 있어 보이죠. 네, 그런데 이제 맥거번 리포트가 왜 각광을 받냐면 1975년도에 미 의회에서 맥거번 상원의원을 중심으로 네. 미국의 성인병들과 질환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데 이유가 뭔지에 대한 리서치를 하라라고 공식적으로 통과가 돼서 네. 2년 동안 상원의원이 전 세계적으로 자료들을 모아서 리포트를 작성을 했어요. 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섭습니다. 1977년 1월 4일 날 미 의회에 현대병의 원인은 식사가 원인이 되는 식원병이다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네. 그 맥거번 리포트 상원의원의 서문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네. 인류의 현재 식사 습관을 바뀌지 않으면 네. 인류는 멸망한다.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흰 밀가루를 먹는 밀 문화권은 통밀로 바꾸고 네. 백미를 먹는 문화권은 현미식으로 바꿔라. 네네.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미 이제 현미가 좋다라는 게 많이 알려져가지고 네. 현미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렇지 않나요? 제 아내는 안 해주더라고요. 맛없다고. 흰쌀밥 좋아하시나 보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맥거번 상원의원의 이 리포트가 최근 네네. 들어서 무지무지 각광을 받고 있어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이제 점점 심각해져서 네. 미국의 총기 난사, 그다음에 자폐, 우울증, 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왜 최근 들어서 우울증이 이렇게 많아지고 자살률이 이렇게 높은가? 그걸 다 사회적 문제로 해석을 하는데 저는 뇌가 병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 뇌를 병들게 만들었던 이유가 이 맥거번 상원의원이 발표했던 것처럼 건강하지 않은 식사에 문제가 있다라는데 저는 굉장히 동의합니다. 또 미국이 또 비만으로 엄청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나라잖아요. 이제 한국이 따라가고 있죠. 패스트푸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전부 다. 네, 그래서 이 리포트에 따르면 5가지 흰색을 끊어라. 흰색. 네, 그래서 흰 밀가루, 네. 흰 쌀, 그리고 흰 설탕, 정제당을 이야기하고요. 네. 흰 소금, 정제 소금을 이야기하고요. 흰 화학 조미료. 이 5가지를 끊어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네. 흰 설탕은 뭔지 알겠어요. 네. 근데 흰 소금은 뭐죠? 네, 우리 저기 파는 맛소금 이런 게 해서 정제된 소금을 네네네. 이야기하는 거고요. 흰 소금을 먹지 않으면 뭐가 좋으나 천일염. 천일염. 염전에서 네네. 말려가지고 정제 많이 하지 않은 네네. 그런 굵은 소금들이 있죠. 그게 미네랄들이 많이 들어 있어서 좋은 그러니까 흰색은 소금입니다. 약간 페이크네요. 그러니까 그 천일염도 흰색은 흰색이죠. 네, 맞습니다. 네. 흰 설탕 같은 경우에는 흰 설탕 나쁘다 그래서 왜 흑설탕 찾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근데 그게 다 캐러멜 색소라면서요. 네, 더 나쁩니다. 그럼 우리 뭘 그래서 먹어야 되지? 사실은 흑설탕을 먹는 것보다는 차라리 천연당, 천연당. 예, 네네. 천연 설탕이 있거든요. 네네, 맞아요. 그런 거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연예인들이 뭐 다이어트 명언 같은 걸 남겼다고 또 여자들이 그런 걸 찾아봐요. 네, 뭐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뭐 그래봤자 다 먹어본 맛이다. 뭐 이런 명언들이 있어요. 다이어트 명언들이. 그 그래요? 중에 다이어트 명언 중에 하나가 흰 색깔 음식은 독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걸 안 먹는 연예인들. 예, 그 있더라고요. 근거가 어디에서 나와 있냐면 맥거번 리포트에서 근거라고 그랬군요.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거가 있는 이야기였군요. 그 음식으로 인한 독은 이제 차차 더 자세하게 다뤄볼 테고 공기로 인한 것들 네. 조금 더 어떤 게 있을지 미세먼지 말고도 좀 다뤄봤으면 네, 좋겠어요. 저기 독은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세탁할 때 네네. 세제 쓰죠. 예. 세제가 몸에 좋을까요? 좋진 않겠죠. 그죠. 잔류 세제 같은 거. 그럼요. 그래서 섬유를 통해서 네. 그 화학 성분이 몸에 닿으면
내 몸은 독소에 감염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헤어스프레이 뿌리죠. 네. 그럼 머리 두피를 통해서 독소가 들어가지만 네. 호흡을 통해서도 들어가겠죠. 그럼 뭐 염색약, 파마약 이런 거 다 마찬가지겠네요. 포함이 되고요. 화장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다 뭐 독소가 화학 제품. 삽니다. 네. 천연 화장품 뭐 잘 없잖아요. 그죠? 네네네. 요즘 또 막 향초 이런 것들 그렇죠. 많죠. 그래서 얼마 전에 항상 문제가 됐던 게 가습기, 네네, 살균제 맞아요. 문제가 됐었죠. 음.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독으로 작용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서 호흡기 질환을 일으켰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뭐 모기 잡는다고 에프킬라를 뿌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온갖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일상생활의 화학 성분들이 다 독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씩 다 생각한다라면 정말 살아가기 힘들겠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인간은 그런 독소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독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됐다는 거죠. 그렇죠. 화장실 가는 맞습니다. 그래서 인체는 독소를 해결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독 장기가 있고요. 네. 근데 우리가 병이 된다는 거는 너무 많은 필터를 갈아야 되잖아요. 정수기에 물이 오염이 돼 있는데 우리가 정수기를 통과해서 좋은 물을 만들어내면 그 물을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는데 정수기 필터가 나중에 교체 시기를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 정수기 물을 못 먹게 되죠. 어차피 네네. 오염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인간도 외부에 독소가 들어오는데 이걸 깔끔하게 정화해내는 한계를 지나가게 되면 그러니까 너무 많이 들어오면 맞습니다. 그리고 또한 해독 장기가 고장이 나면 병이 되겠죠. 그래서 해독이라는 게 필요하고 또 그 장기들을 회복하는 치료가 필요한 겁니다. 네. 보통은 배변 활동을 통해서 다 해독이 되는 거죠. 네, 해독하는 장기는요. 우리 몸의 첫 번째는 폐입니다. 폐. 폐는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산소를 공급하기도 하지만 네. 또한 나쁜 노폐물들을 호흡을 통해서 배설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땀을 통해서 배설하기도 합니다. 근데 호흡을 통해서 배설된다라는 거는 그냥 숨을 내쉴 때 네네. 나쁜 것들이 나간다는 거예요? 네. 호흡을 통해서 우리 나쁜 공기들이 또 나가기도 하죠. 치환돼서. 그리고 세 번째는 소변을 통해서 배출이 됩니다. 네. 그래서 콩팥이 망가지면 투석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죠? 그리고 콩팥은 정화하는 작용을 하는데 피를 걸러주잖아요. 네. 근데 이게 고장이 나면 독이 쌓이게 되죠. 그래서 소변을 통해서 독소를 빼내는 거예요. 그 소변에 사실 독소가 나가는 거잖아요. 네. 독소 액체인 거잖아요. 네. 근데 왜 TV에서 선생님 네. 소변 마시고 건강 회복했다는 방송은 뭐예요, 그거는? 네, 우리 역시 그 유정 씨의 질문이 예리합니다. 갈수록 예리해지는데 우리 예전에 한약에서는 아이들 동변 또는 소변을 네네. 약으로 썼었어요. 왜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네. 독소가 나오기도 하지만 네. 소변 안에 있는 또한 미네랄과 그 다음에 있는 성분들이 약으로 쓸 수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데서 찾을 수 없는 미네랄이 소변에 있나요? 네, 그런 정말요? 것들이고요. 네, 그래서 그 소변들을 약으로 썼던 시절이 있었고요. 왜 가끔 산속에서 동굴에서 네. 10일 동안 내가 아무것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시고 살았어요. 네. 제가 소변을 조절해 가면서 내 소변을 마셔서 살았어요. 네, 라는 네, 게 이야기를 맞아요.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몸에 나오는 배설되는 소변뿐만 아니라 내 몸에 나오는 혈액 이런 것들을 다시 분리해서 다시 넣는 이런 치료들도 면역 치료들도 많이 있어서 내 몸에 있는 것들이 그게 이제 배설이 된다고 해서 다 독만 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런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헷갈리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먹는 것보다는 안 먹는 게 좋다. 뭐 이런 정리 한번 네네. 말끔하게. 너 일부러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죠. 그쵸. 네네. 그거 외에도 뭐 더 좋은 그리고 뭐 하라 그래도 잘 못할 거예요. 그쵸. 누가 그걸 먹고 좋아지겠습니까? 그렇지만 꼭 면역 치료들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는 네네. 특수한 경우에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걸 하더라도 꼭 거기에 또한 정제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대로 쓰는 것보다 피를 걸러서 다시 넣는 그런 치료 방법들도 네. 정제를 해서 걸러서 넣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거를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트름이나 구토도
독소가 나가는 거죠. 예. 역시 유경씨다운 엉뚱한 질문을 또 하셨는데 트림을 하게 되는 거는요. 네네. 위장에 가스가 발생해요. 네. 그래 가스가 발생한 거를 배출시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네네. 소가 트림만 안 해도 공기가 좋아진다. 일산화탄소 배출이 적어진다. 이런 보고들 보셨죠? 네네. 소가 이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렇듯이 위장을 통해서 배설되는 가스는 독소가 배설되는 거이기는 맞아요. 네네. 가스가 나오는 거니까 방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트림을 많이 안 하는 것, 방귀가 많이 안 하는 위장, 대장이 건강한 장기인데 네. 만약에 배설이 됐는데 안 나온다 그러면 심각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배설되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선생님, 근데 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가래나 콧물은 이거는 독소인가요? 예. 가래, 콧물 이런 거는 콧물은 우리가 염증 반응에 의해서 네네. 분비물이 많이 생기는 거죠. 독이라기보다는 염증에 의해서 생기는 더 염증 분비물이다. 반응. 분비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가래도 또한 객담이라고 그래서 한방에서는 나쁜 책, 담이라는 건 나쁜 책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나쁜 책입니다. 거기에는 세균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염증 반응에 의해서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뱉어내는 게 몸에서 나쁜 걸 뱉어내는 그럼요. 거죠. 그래서 염증으로 인해서 생기는 누런 콧물이나 누런 가래는 절대 마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훌쩍이지 않고 뱉어내도록.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권혁성, 서유경, 제작의 김미옥, 박송이었습니다.